그럼 지금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있지만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정말 예쁜 책상을 일단 사서 노트를 사고 펜을 사서 그렇죠. 펜 사야죠. 네, 찔린다. 답구를 해야 다이어리를 쓰는 것처럼. 네, 그 아름다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딱 자세부터 잡아서 이제 글을 써나가려고 하지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글 써서 뭐 하지? 혹은 글쓰기란 무엇이지? 나는 뭘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할 텐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은 글쓰기도 일종의 대화이고 일종의 소통이라는 얘기를 항상 먼저 네. 드리고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란 거의 수다 떨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맨날 친구들 만나서 정말 절친을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글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소가 다 되니까. 네, 굳이 글쓰기가 필요 없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카페들이 요즘에 성행을 하고 있지만 친구들 만나서 하는 것도 가만 보면 두 사람이 뭐 그렇게 뭐 특별한 토론을 한다든지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고민이 있었어, 뭐 어떤 것 때문에 요즘 너무 빡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스스로 마음이 다 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내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 싶으면 이제 우리 각자 집으로 가자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는 건데 저는 글쓰기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백지에게 말을 거는 거죠. 나는 나의 백지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내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주변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건네고 그리고 그 백지 너머에 있을 그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그 과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되게 많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못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특히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는 뭐 거의 하고 싶은 이야기 거의 다 못한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죠. 못하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는 그쵸, 말보다. 네. 백지가 가득 차겠어요. 네. 거의 뭐 사회생활은 저는 이제 억압과 동요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괜찮습니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위주로 하게 되지만 그만큼 내면에 이제 억눌린 이야기들을 어딘가 털어놓고 싶고 그런 친구를 만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백지에 풀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말에 친구를 찾지 않게 됩니다. 백지라는 네. 친구가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 굉장히 적합한 네, 아주 생활 좋죠. 양식. 가성비가 좋은 친구네요. 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밥값도 안 들고. 네, 커피값도 안 들고, 네, 술값은 더더욱 안 들고, 네. 뭐 대학생 때나 이럴 때 제 주변에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소설을 좋아한다든지 어떤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다든지 혹은 어떤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어떤 여행이 너무 좋았고 뭐 어떤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변에 하고 싶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게 요즘에는 취향이 다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본 거를 안 본 경우가 네. 태반이고 맞아요. 특히 저는 뭐 약간 고전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데가 있었는데 고전 문학 주변에 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어디에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이걸 혼자 뭐 블로그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고전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어지게 되고 오히려 정말 더 풍요로운 소통의 창구가 되고 나만의 취향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글쓰기 공간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뭐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려면 보기 싫어도 뭐 억지로 뭐 아이돌 뮤직비디오도 봐야 되고 오징어 게임도 봐야 네, 되고. 맞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관심 가져야 되고 아.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자기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 고집을 좀 잃지 않는 과정이 글쓰기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또 그런 취향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100년 뒤에 작품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무슨 고독하게 나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에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항상 타인과 이어지는 일이고 소통하는 일이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글쓰기라는 게 이제 항상 타인에게 말 걸기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글을 쓸 때 좀 부담감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백지 앞에 있으면 글을 써야 된다? 이 개념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난 맞아요. 백지에 글을 쓴다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이런 문장을 써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어 좀 구체적인 사람을 상정을 해서 상상 속의 친구. 그쵸. 뭐 상상 속의 친구가 네.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뭐 아내가 아. 읽었을 때 좀 좋아할 만한 글을 쓰겠다. 그러면 그래서 뭐 지난 주말에 아내랑 아이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 글을 남김으로써 아내도 그 시절을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을 좀 그래도 뜻깊게 그래도 오랫동안 뭐 사진으로 남겨놓듯 잘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면 편지 비슷하게 에세이 비슷하게 일기 비슷하게 뭔가 나오는 거죠. 우리 시절을 딱 각인시키는. 그래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항상 그 속에 이 글을 바라보는 시선이 들어있어요. 이 시선이 없는 글쓰기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학원에서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뭐 석사 논문, 학위 논문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글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죠. 지도 교수님의 시선. 네. 저거 PTSD 오는 것 같아요. 석사 논문 쓸 때. 네, 우리는 그 지도 교수님의 시선에 흡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논문을 쓸 때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 마음에 드는 글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이제 논문이 안 되겠죠. 정말 그 나의 교수님께 마음에 드는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모든 글에는 시선이 있어요. 뭐 어떤 글은 읽었을 때 누군가가 읽었을 때 너무 어려운 글이지만 누군가에게 너무 잘 쓴 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읽었을 때는 이게 글이야?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왜 써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 너무 공감되는 글일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그 글 속에 어떤 시선이 있다고 믿고 동시에 그러면 나는 그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그게 아내의 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저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 글을 쓸 때 좀 동시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나와 같은 세대, 여기 계신 분들 다 저와 같은 네. 세대라고 하시는데 인스타그램엔 절망이 없는 네. 그런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를 나의 동시대인들에게 같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뭐 기성세대나 뭐 다른 세대에게 뭐 우리 세대를 알려주고 싶은 글을 쓸 수도 있고 정말 그 어떤 시선을 잡느냐에 따라서 글은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글을 쓰면 너무 너무 장벽이 너무.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혼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글 잘못 썼다가 정말 몸에 맞기도 하고. 사방팔방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기도 한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저희 그 책의 제목처럼. 근데 이 글을 좀 읽는 걸 좋아하고 또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평소에 억눌러 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오히려 되게 반가워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당장 뭐 출판 에세이 코너 같은데 서점 갔을 때 가서 보면 굉장히 자기의 그런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주변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에세이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에세이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평소에 느낀 소외감, 박탈감, 내가 느낀 어떤 우울감 이런 이야기들을 주위에 막 하고 다니면 쟤는 우리 사회생활에서 배제되어야 될 인간 그쵸,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글쓰기 영역에 들어오면 사실 그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소재들이거든요. 그쵸. 사실 우리는 그런 측면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단 말이죠. 글을 쓰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이름을 내놓고 하기 힘들다면 뭐 필명으로 한다든지 뭐 익명으로 한다 얼마든지 열려 있죠. 뭐 요즘 부캐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부계정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정말 얼마든지 열려 있고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실제로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필명이고요. 아, 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 예, 저도 이제 뭐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이름이고 저도 필명으로 이제 사실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명적인 것도 우리가 글을 쓸 때 좀 두려움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네.